지난해에도 쉽게 국비 예산을 확보했던 대구시가 올해는 주요 사업 예산이 깎였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을 2달 앞두고 대구 첫 진출을 앞둔 신세계백화점이 내일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과 관련해 영남권 학부모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생강 수확철, 생강값이 폭락했습니다.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년 이제 2달가량 남았습니다만 남은 시간 우리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많은 일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소식으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정률 90%를 넘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대형 백화점과 함께 테마파크까지 들어서 동대구역 일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률 92%로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준공을 2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철도와 시외 시내버스, 택시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함께 짓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안에 문을 열기 위해 내일 대구에서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백화점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꺼번에 뽑기로 해 실업난이 심각한 지역에 1,000명가량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에브리데이 리테일, 스타벅스,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 5개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업체에서는 37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대형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등도 들어서 역의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상당한 소비 효과가 기대됩니다. 역 주변이라 비교적 낙후됐던 일대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층 오피스텔이 몇 군데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바꿔놨고 지상 24층 규모의 세계 유명 호텔 체인도 내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마사지 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주변 상권도 백화점이 문을 열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 쇼핑, 오락시설이 함께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으로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텅텅 비게 됩니다. 도심의 노른자 위 땅이 어떻게 개발될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되면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텅 비게 됩니다. 사실상 도심에 위치해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이 땅들은 최근 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노른자 위 터를 누가 어떻게 개발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유주인 버스 회사들은 하나같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구시에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집 장사만 하고 쏙 빠지는 식의 난개발은 안 된다고 밝히며 사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상업지구인 고속버스 터미널터는 인근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발을 대구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터가 사유지인 탓에 대구시가 개발을 주도하기 어려운 만큼 자칫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등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 관리 방안을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11월 중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전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충분하게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른자위, 알짜배기 땅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둘 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익을 많이 내려는 사업자와 공익을 요구하는 대구시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블랙홀이라며 반대했던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략적 이용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개헌 추진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사회는 급변하는데 국가체제는 30년 가까이 낡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권력구조와 정치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국회 권력도 분권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도 상하원, 양원제로서 상원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헌법적 명시 좀 선언적으로 선언을 해주고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개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은 국민과 지역의 결정권과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과 상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을 다뤄야 하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회도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권력 구조와 지방 분권 등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거주인 사망 사건 은폐와 운영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검은 지난 2년 반 동안 129명의 거주인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은폐 의혹 등이 있었는지와 운영 비리 등의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고 대구시가 매년 9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갖가지 문제점만 노출되면서 결국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경주와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안전대책과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고 건물에도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전체 학교 건물의 82%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천장 마감재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성면이 검출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와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경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영남권 학부모 행동을 결성해 지역별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 성명문을 통해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설계와 성면 천장 교체, 지진 대피 매뉴얼 수립 등 지진과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라. 또 참가자들은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500회에 가까운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도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제가 설거지하다가 멈칫하면 5살, 3살 저희 애들이 저한테 왜? 또 지진 났어? 라면서 현관 앞으로 달려. 특히 원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승인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 수명이 끝났는데 지금 재가동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한 거죠. 또 만약에 큰 지진이 와서 원전에 타격을 주면은 혹시 방사능이 나올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죠. 이 밖에도 모든 원전에 대한 지진 대비 평가와 안전 점검을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햅쌀에 이어 수확이 한창인 생강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인데 농사는 안 돼도 걱정, 너무 잘 돼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농협 앞에 생강 포대가 잔뜩 쌓였습니다. 성난 농민이 그 위에 올라 생강을 길바닥에 쏟아붓습니다. 흉작이었던 지난해 20kg 기준으로 8만 원을 넘던 농협의 생강 수매 가격이 올해는 3만 5천 원대로 크게 떨어져 농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인건비 들여서 그걸 생산하면은 적자거든요. 밭에 트랙터를 그냥 버리는 거 맞습니다. 생강 주산지인 안동에서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0헥타르 넘게 늘었고 출하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 시설이 보급되면서 재고량도 증가했지만 소비는 제자리여서 수급 조절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계약 재배 확대, 수급 조절 품목 지정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늘이나 고추같이 수급 품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강은 제어되어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 요구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요동치는 생강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000톤 규모의 대규모 저장 시설을 갖춘 생강 출하 조절 센터가 안동에서 내년에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농협과 농민,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시와 구군의 비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 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190여 건의 비위 행위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조치는 2%인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에 그쳤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예산 확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이 정부 안에서 상당히 깎인 상황인데요. 대구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정치권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2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 대구시는 우선 5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 지원센터와 튜닝 부품 테스트베드 예산 역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좌초 위기까지 거론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운영비와 연구개발 지원비 등도 절반 수준만 반영됐습니다. 대구시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가 시작되자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이번 예산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외 출장 중인 정종섭 의원을 제외한 대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김부겸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무소속 홍일학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 대구 예산을 잘 좀 이렇게 지켜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계기를 찾고 있는 권 시장님 이하 대구시 그런 노고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합쳐져서 내년에는 정말 또 대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SOC 축소 방침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북도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는 등 내년 곡간을 확보하기 위한 40일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안동 예천 신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와 경북 상생 협력 차원에서 참석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에 맞이하는 첫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 경북의 시장, 군수, 기관단체장,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북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주 지진과 사드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경북 역사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또 낙후 지역 개발, 또 새로운 신도청 시대를 통해서 문화적인 또 산업적인 새로운 활로를 터는 그런 결의의 현장입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례적으로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구 경북의 상생 협력 분위기를 과시했고 대구시립교영단이 축하 공연 등 행사의 모든 음악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하나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번영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모시고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상생 협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치수원 이전 등 대구 경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굵직한 대형 현안을 두고 여전히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대구 경북의 상생이 절실한 정책 과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대 교수에는 총장의 후보 2순위자가 임명된 데 대해 2년여 동안의 구성원 요구를 무시한 정부의 자율성 훼손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총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로 대학은 무기력해졌고 이번 굴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미래지향적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 직선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회는 총장 공백 사태를 종식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의 김상동 총장 임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주간을 맞아 오늘 오후 개막식과 함께 분권을 넘어 로컬리티를 주제로 시민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귀리의 인문학 도시 횡단과 토크 콘서트 설왕설래,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등이 대구 도심과 경북대 등에서 열립니다. 인문주간은 2006년 교육부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10월 마지막 주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행사는 경북대 인문학술원이 마련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1시 반 사이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전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정화조에서 불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정화조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던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화조에 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함께 일한 작업자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통보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태 의원과 장석춘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않고 유지시켰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